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건축비 많이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장 고민되는 게 건축비 같아요. 코로나 이후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1억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집은 올해 우리가 마무리한 그런 주택인데, 제가 이렇게 신축 2개랑 이거 복원주택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복원이지 복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싹 했기 때문에 인허가상은 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한 거는 신축이랑 똑같죠. 이 집을 공사하면서 신축과 이 복원의 공사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대로 지을 수 있는 거는 이 복원하는 주택밖에 없다. 한 22, 3평 되는 그런 주택을 1억대 초중반으로 지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업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1억 4천이라고 산출이 됐어도 막상 공사를 해보면은 1억 5천이나 1억 6천대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집을 타이트한 견적을 내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스스로 껴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분들과 건축업자의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게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틀릴 수가 있거든요. 평수가 큰 집이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정말 까딱 잘못하면 저 같은 건축업자도 손해보고 집주인과 사이도 안 좋고 제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고 뭐 그런 이유들로 소형주택이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제가 복원을 하면서 봤더니 1억 초중반에 한 23평? 그 정도도 가능할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집이 한 1억 3천?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평수는 20평이 안 됩니다. 이거 19.5평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19.5평을 짓나 이거를 뭐 22, 3평으로 짓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조금 더 확장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살 집을 짓는다 라고 하면은 가성비 좋게 합리적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이 이런 농가주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집의 스토리와 그리고 스펙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집은 기존의 농가주택을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외벽 면적은 그대로 복원을 하고 실내만 좀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변경해서 복원을 한, 말이 복원이지 신축인 주택입니다. 이 집의 구조는 벽돌로 했어요. 우리가 아는 시멘트 벽돌 있잖아요. 그걸 이중으로 쌓고 바깥쪽에는 스타코 외단열로 한번 하고, 그러고 그걸로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 외단열 50T짜리로 단열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실내에 아이소피크 30T를 대고 지붕은 목조로 했습니다. 이 목조주택 지으면서 같이 목조로 해서 가등급 인슐레이션을 지붕에 단열을 했죠. 그리고 샤시는 일반 시스템 샤시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중 샤시, 똘로 골조를 했기 때문에 벽체 두께가 있어서 이중 샤시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집 전체 비용이 1억 5천이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3천 얼마인가? 그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20한 2, 3평으로 줘도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니까 나는 농가주택이어도 상관없고 내 살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렴하게 짓고 싶다 하면은 요런 스타일의 집도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벽돌을 싸서 짓는 집을 좀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독일이나 유럽에 패시브 하우스 벽돌로 많이 하거든요. 걔네들은 벽돌로 많이 합니다, 집을. 물론 시멘트 벽돌과는 틀리지만 벽돌을 한 장 한 장 싸서 이제 외부에 단열재를 두껍게 하고 실내 단열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패시브나 넷제로처럼 저에너지 주택도 벽돌을 싸서 많이 짓습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 패시브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연습 문제를 보면은 벽돌에 관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벽돌로도 많이 패시브를 구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처럼 벽돌로 구조체를 하고 외단열을 두껍게 하고 실내 한번 단열을 해줘가지고 지붕은 이제 목조로 해서 폼을 쏘던지 아니면 좋은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환기를 해서 하면은 충분히 사는데 쾌적한 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뭐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실내죠.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보면은 예전에 농가주택 보면 이렇게 앞에 주방 있고 거실 있잖아요.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한 거고 주방이랑 방만 좀 수정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실내 마감을 페인트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 집이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벽지로 했으면은 정말 농가주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창문 이런 부분은 원목으로 똑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뭐 방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방이랑 이렇게 미닫이도 열면은 뭐 안방이랑 연결되고 했잖아요. 여기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은 방은 응접실로 이렇게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주무실 수 있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여기로 나오면 이제 거실이에요. 그 앞에 정면에 그 다용도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좀 길어요. 집이 이렇게 생겨서. 그리고 화장실 옆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집이 작아요. 크진 않은데 그래도 요게 19평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집을 지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똘로 집을 짓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봐서도 이렇게 20평대 집을 1억 초중반에 짓는다고 하면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집을 올해 복원을 하면서 느꼈던 집, 그리고 집 실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